해상기업금융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하게 금융과 관련되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 일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다른 내용이 색다른 내용이 있을 뿐이죠. 자, 해상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각종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선박이라든가 그 밖의 해상기업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에 대해서 우선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우선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를 보호하고 해상기업 주체에게도 이러한 자금 조달의 방법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해상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상법상 해상기업 금융과 관련한 제도로서는 선박 우선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 저당권 제도가 있습니다. 자, 선박 우선특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에 관하여 생긴 법정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채권자가 선박이라든가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 운임, 선박 속구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의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 우리 민법에서 배웠을 때 크게 채권하고 뭐가 있었죠? 물권이 있었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즉 채무자의 급부,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고,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이라든가 뭐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처럼 그 물건에 대해서 직접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물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채권과 물권이 경합한 경우는 누가 우선했죠? 물권이 우선을 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뭐다? 채권자 간에 뭐한다? 평등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쵸? 이 물권은 성립 순서에 따라서 그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간에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선박과 관련해서 우선특권을 인정함으로써, 즉 법의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물권처럼, 저당권은 물권이죠? 물권처럼 아주 우선특권을 먼저 부여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친구 집에 돈을 1억을 꽂았다. 이 친구 집이 2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1번 저당에서 여러분은 저당권자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집에 대해서 2억 못 받을 것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안 되면 집 경매받아서 경매대금에서 1순위로 받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민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 해상법에서 일어나고는 특수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이 선박 우선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유익비 채권, 그렇죠? 유익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해서 선박에 관한 제세금, 도선료, 예선료, 최후 입항 후에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 검사비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금 채권, 그렇죠? 선박에 종사하는 회원들 있죠? 선원들. 위급채권. 자, 위급채권은 뭐가 있을까요? 공동의 손 분담에 관한 채권이 있겠죠. 그렇죠? 사고채권. 선박 충돌 그 밖에 항해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항해시설, 항만시설 그 밖에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라든가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그래서 이러한 유익비 채권, 임금채권, 위급채권, 사고채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특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목적물은 어디에 미친다고 했죠? 아까 선박, 속구, 그 다음에 운임이라고 그랬죠? 그 운임에 대해서 미친다.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뭐가 있냐? 자,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해서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훼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의해서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배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난 구조로 인해서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 이런 것까지 다 이런 비용에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지급을 받은 운임으로서 선박 소유자라든가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해서 이를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자, 고용계약 전속 중에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해서 우선특권이 있습니다. 부수채권은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해서 선박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 그쵸? 공동훼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해서 선박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보상 청구권, 공동훼손 분담 청구권이죠. 그 해난 구조에 의해서 선박 소유자가 갖는 보수 청구권, 그쵸? 보험 해상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라든가 보조금은 부수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금이라든가 그 밖의 장려금, 그 밖의 보조금은 부수채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자,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이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는 그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그 다음에 재세금, 도선료, 예선료, 그 다음에 입항 후의 선박과 그 보존비, 검사비. 그렇죠? 두 번째는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임금이겠죠? 세 번째는 해난 구조료 채권, 그 다음에 공동훼손 분담 채권,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이 되고, 이 해난 구조료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훼손 분담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보다 우선한다. 먼저 생긴 채권이 우선한 게 아니고 후에 생긴 채권이 우선한다는 점이 독특하죠. 그 다음에 선박의 충돌, 그 다음에 항해사고로 인해서 손해, 그 다음에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자, 이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뭐가 있습니까? 유익비 채권 먼저, 임금 채권 먼저, 위급 채권 먼저, 사고 채권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청구가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수해, 여러 차례의 항해로 인한 채권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는 후에 항해에 관한 채권이 우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고용계약 전속 중에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해서 우선특권이 있습니다.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대한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위에 여러 권리에 우선을 하게 되는데, 자, 선박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위에 여러 권리에 우선해서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권이라든가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특권의 추구권은 뭐입니까? 이거는 선박 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즉, 선박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 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해서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채무명의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동일 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는 자,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그 다음에 동일 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수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관한 우선특권의 순위 규정에 의해서 동일 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 이런 경우는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선박 우선특권의 소멸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1년이었습니다. 1년. 그러면 우리가 배웠을 때 공동훼손은 몇 년이었죠? 1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박 충돌과 구조료 채권은 몇 년? 2년. 그 다음에 우선특권은 몇 년이었죠? 1년. 그렇죠? 선박 충돌과 구조에 관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년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1년이다. 공동훼손이라든가 이 선박 우선특권은 1년이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요. 저당권의 소멸 원인에 의해서도 소멸이 됩니다. 자, 건조 중에 선박에 대한 선박 우선특권은 선박 우선특권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 배를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러한 선박의 경우에도 준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당입니다. 자, 저당은 뭐죠? 우리 부동산에서 부동산에다가 자금을 빌리고 부동산에다가 저당을 잡았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부동산에 적용이 되는 거지만 이 가치가 큰 동산. 자, 선박은 동산이죠.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동산의 경우도 가치가 큰 것들 그런 경우는 역시 저당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등기한 선박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설정되는 상법상의 특수한 저당권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준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서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질권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질권은 뭐죠? 질권은 동산의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 10만원 꿔주고 여러분 시계를 담보로 맡기는 거, 이건 질권입니다. 그렇죠? 저당권은 뭐냐면 등기부에다가 여러분들이 저당권자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선박은 굉장히 값이 나가기 때문에 등기한 선박, 등기서는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이거는 저당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다? 질권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저당의 목적물은 등기한 선박에 한하고 그 다음에 석구에도 당연히 미치죠. 주종의 원칙에 의해서 종물은 주물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석구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저당권의 순위는 채권은 선박 채권자의 우선 특권위는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합니다. 우선 특권이 먼저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 저당권 상호간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 등기 전후의 순서, 등기 전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건 전부 어디서 배운다? 여러분들이 물권법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공부하신 분은 그냥 읽고 지나가셔도 되죠. 자, 선박 저당권의 효력은 자 경매권이 인정이 되겠죠. 우선 변제권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의 저당권은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다 인정이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내용이. 건조 중에 선박에 대해서도 역시 저당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건 우선특권에 관한 건데 왜 나오죠? 자, 우선특권의 소멸은 아까 이야기처럼 1년이고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규정이 준용되고 저당권 소멸로 인해서 소멸이 된다. 건조 중에 선박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뭐니까 자,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한 거하고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선박은 부동산과 유사하므로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사집행법을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선박에 대한 압류. 선박에 대한 압류는 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 당시 정박항을 관할하는 법원, 지방법원이 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173조에 이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박하고 있는 당시 그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 그 다음에 선박은 집행 절차 중에 압류항에 정박하고 있어야 되겠죠. 가버리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부산에서 압류를 해놨는데 가버리면 안 되죠. 하와이로 가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죠.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선박의 항행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선박에다 짐을 잔뜩 싣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필요한 경우는 빨리 물건을 싣고 가서 운임을 받아가지고 빚을 갚도록 하는 게 빠르겠죠. 선박을 잡아두면 운행을 못하게 됨으로써 운임도 못 받고 따라서 돈도 안 생기니까 저당에 관한 빚도 갚을 수가 없겠죠. 자, 가압류. 역시 가압류 당시에 정박하게 해야 되고요. 항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가 없다. 즉, 항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긴 그런 채무는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압류, 가압류를 보면은 항해를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석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뭐였죠? 항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해 준비를 완료한 선박, 그거에 대해서는 이 선박과 석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선박의 압류 또는 가압류 규정을 적용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는 아무런 제한 없이 선박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는 선박의 압류라든가 가압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압류라든가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이 선박의 우선특권을 배웠었죠. 우선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채권인데 우선 특별하게 해상법상에 특별하게 인정되는 그러한 경우는 이것을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라고 했죠. 우선특권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저당을 배웠습니다. 선박 저당을 배웠죠. 그 다음에 이것을 강제집행하는 선박 강제집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해상법에서 주된 내용은 아니죠. 해상법에서 주된 내용은 뭡니까? 해상 운송인이 배를 가지고서 운송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뭐 권리, 의무, 책임, 그 다음에 책임 제한에 관한 내용, 이러한 것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이제 해상 위험, 예컨대 공동해선, 그다음에 선박 충돌, 해난 구조, 이런 것은 또 해상의 특수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해상을 운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이 될 수 있지만, 뭐 선박을 저당을 잡는다든지 그런 것은 그다지 그렇게 해상법에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에 관한 물권법 그 내용을 공부할 때 그 내용을 공부하시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준용이 되면 된다라고 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 보험법과